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이제 한 번 더 자율주행에 있어서 좀 더 진보한 이제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딥스케일이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 팀과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징 어널리시스를 좀 더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그러니까 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연구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데, 경쟁 회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 다들 이제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이제 오토메이커들은 지금 연구비를 끊고 있죠. 뭐 이게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구비를 먼저 끊죠. 이래서 이제 박사급 연구원들이 대학의 교수나 국책연구소를 선호하는 이유가 회사보다는 월급이 짜지만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회사는 있는 프로젝트도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연구비를 컷하는 거겠죠. 미래보다는 당장을 생존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동안 테슬라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아주 저한테는 색다르게 다가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3D 라벨링을 통해서 이제 카메라로 이미지는 2D로 찍지만 이제 물체를 3D로 인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딥스케일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테슬라가 하려는 건 뭐였냐면, 잘 보시면 움직이는 물체들의 속도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지금 이 현재 보고 있는 차와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3D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더 다른 데이터들을 얻어서 예측을 하려는 거죠.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미징만으로만 딥러닝을 돌린다면, 혹은 머신러닝이죠, 오버피팅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오버피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적당히 나눠지는 이 검은 선 라인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얻어진 데이터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부정확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추합했을 때 가장 옵티멀하다는 선을 그어서, 왜냐하면 판단하는 경우는 yes or no라든지 좀 더 단순화된 결정을 요구하거든요. 그렇지만 딥러닝을 돌리게 되면, 혹은 머신러닝 같이 이제 복잡하게 컴퓨터더러 최적의 포인트를 잡으라고 하면은 이 경계를 이렇게 녹색 선으로 다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명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한 데이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적당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이런 운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혹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늘 요구되는 거죠. 인간이 실제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오버피팅을 막고 적당한 이런 분별을 하려면 사실 데이터를 더 정확히, 더 많은 정보를 줘서 더 확실하게 그리는 게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이 딥스케일이랑 함께 이미징뿐만 아니라 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더 세분화하는 거죠. 이래서 예측도 가능하게. 이걸 지금 조만간 특허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처음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게, 상대방과 나의 상대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이미징만으로는 얻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라이다를 굉장히 추천했던 건데, 이제 테슬라가 이미징만으로 거의 모든 걸 이제 다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딥스케일의 회사를 작년 한 10월쯤에 인수했던 것 같은데, 이걸 또 인수하게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적지 않은 테슬라의 이런 자율주행 연구들이 구글의 웨이모, 이런 엔비디아, 다른 이런 소프트웨어의 대기업들로 많이 인재들이 좀 유출됐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자율주행 연구에 있어서 진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파트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의 인재 유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기술 유출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차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을 인수하게 됐고 이제 이렇게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쟁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초반에 이 연구비를 지금 깎고 있죠. 지금 연구원들을 지금 깎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평들은 당연히 연구비를 깎아서 돈을 벌었으니 짧은 기간, 숏텀에서는 충분히 회사가 살아남을 수도 있으나, 이런 일들이 계속
대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이제 작은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제 스타트업들을 알아봤는데 스타트업은 그래도 돈도 많이 투자를 받아서 꾸준히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특히 이제 리비안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에 대항하는 이런 R&T라는 이제 트럭을 만들 회사들이라든지 이제 고급 세단을 만든 루시드나 다들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딜레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참 대조되더라고요. 이런 힘든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어서 테슬라는 터치레스 딜리버리를 하고 저렇게 특허도 내고 계속해서 자율주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드는 참 테슬라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이 리비안 같은 경우는 벌써 2021년으로 미뤄졌죠. 올해 말에 그래도 슬슬 딜리버리라든지 뭔가 시제품을 보인 것 같이 얘기했지만 이때다 싶어서 이제 미뤄지게 됐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자가 살 수 있는데 자율주행에 근접한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웨이모라든지 애플, 뭐 엔비디아도 그렇죠. 이런 반도체 기업 혹은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여전히 꾸준히 잘 이제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은 차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만들면서 자율주행까지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는 테슬라만이 거기다 혼자서 지금 뛰고 있는 거죠. 혼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테슬라를 계속 못 빠지게 저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누누이 이제 미국은 차량 판매가 어느 정도 이제 세츄레이션 됐다. 이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 재미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 200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파란색이 토탈 세일즈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변한 게 없죠. 여기 보면 서프라임 한번 맞아서 한번 내려와 주고 거의 회복했지만 2005년 수준입니다. 여기 보면 녹색이 패신저 카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쪽이죠. 여기 보시면 서프라임 맞아서 살짝 내려갔다 증가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패신저카의 승용차의 판매 대수는 서프라임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유지된 이유는 이제 상용차가 계속 늘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를 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미국 내에서 이게 상세 데이터들을 보면 일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혼자 지금 차를 무지막지하게 계속 판매량이 늘고 있죠. 그 얘기인즉슨 다른 회사들은 다 뺏겼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이 재미난 것들이 참 많아서 세일즈에 관해서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벌써 2019년에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러니까 전동화된 차들이 이미 비중이 50%를 넘었고요. 웬만한 지금 북유럽 국가들이 다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다 판매 회사는 테슬라죠. 또 이 미국 기사에서 한국에 이제 테슬라 모델 3 판매량이 나왔는데 지난해 알려드렸죠. 이제 1등이 테슬라였죠. 근데 2등이 코나 EV였는데 거의 2배 가까이 팔았군요. 당연히 1월부터 3월까지 토탈 판매량도 테슬라가 거의 2배 이상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볼 때마다 새롭네요. 현대 기아차의 나라에서 국가 보조금을 다 등에 업고 결국 테슬라가 지금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또한 중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잘 팔린다고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태가 중국이 제일 먼저 이제 발발해서 판매량이 그때 확 줄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3월에 거의 10,000대 이상 등록 대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거의 450%?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한 2,000대 수준이었다가 3월 달에 12,000대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에서도 사실상 테슬라가 이 아시아에서의 돌풍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 빨간색이 테슬라입니다. 얼마 전까지의 이제 주식 그래프인데요. 물론 요즘 슬슬 지금 상황이 회복되려고 하는 듯이 보입니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 보시면 S&P 500는 이제 파란색인데 지금 내려왔다가 이 정도 회복했는데 테슬라는 그걸 넘었죠. 물론 더 많이 떨어졌다가 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다른 녹색과 노란색은
이 GM과 포드인데요. 내려갔다 소폭 회복을 했지만 아직 S&P 500만큼,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큼 오지 못했죠. 이만큼 갭이 나 있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별로 딱히 다른 회사들한테는 비전이 없죠. 이미 연구비를 깎고 있는데 비전이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미 이 정도 45% 이상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오토메이커들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보여드렸듯이 테슬라는 지금 상승 중에 있죠. 어제도 그렇지만 머스크 형님이 자율주행을 곧 하겠다는 듯이 얘기해서 그거 자체는 못 믿었지만 현 상황이 테슬라 말고는 딱히 믿을 만한 회사가 없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